보통의 마지막 단어는 추정이라는 단어인데 추정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예상을 한다는 거죠. 예상을 하는 거야. 통계라는 것 자체가 예상이지 뭐. 확률도 그렇고 뭔가 무조건 뭐 10번 중에 5번 나오고 6번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제 배우게 될 통계 추정은 표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요. 여기 교재인이 없니? 보통 교재. 원래 쓰던가요? 어? 원래 쓰던 원래 쓰던 거. 있어요. 절반 높여오지 않았어요? 지각했잖아. 절반 높여오지 일찍 끝났어요. 자, 모집단이라는 건 전체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이항분포, 정기분포, 그리고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들은 전부 집단 전체에 대해서 뭐 학생 200명 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집단 전체를 가지고 조사를 했던 걸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다면 이거 눌렀던가? 표본이라는 건 당연히 이 전체 집단 중에 일부를 추출해서 말하고 있는 덩어리를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볼 때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말할게. 전체 집단을 가지고서 이 전체 집단이 갖고 있는 특징,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얘네들이 중심이 됩니다. 얘네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 경우는 딱 한 가지. 전체 집단, 모집단의 크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서 이 집단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기가 힘들 때 그런 조사들을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해보자. 전체 집단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말처럼 그 전수조사는 집단 전체의 특징을 한 번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사해서 평균이나 뭐 다른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내는 조사 방법이 되는 거고, 이 집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표본들을 추출을 해서 이 표본의 특징으로 전체의 특징을 추정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전체의 특징을 알고 싶으면 당연히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게 제일 좋겠지. 제일 좋겠지만 이 전체 집단의 어떤 크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때는 전체 집단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 뭐 예를 들면 뭘 적당한 얘기가 뭐 있을까? 뭐 이번에 대통령 선거했을 때 여론조사할 때도 여론조사를 전 국민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뭐 랜덤으로 전화 돌려가지고 뭐 30대 40대 어떤 선호도를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을 조사한다거나, 그래서 뭐 경기도 지역에서 뭐 윤석열이다, 누구 나왔죠? 윤석열이랑? 이재명이다, 이런 조사를 하는 게 윤석열이 뭐 몇 퍼센트 앞선다, 이재명이 몇 퍼센트 앞선다, 이런 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의 크기가 너무 클 때 그 집단의 특징을 표본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사를 먼저 하고 그 표본을 통해서 얻어낸 특징을 전체 집단의 특징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걸 추정이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 한번 보자. 전수조사 말 그대로 전체 집단,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이라는 말도 잘 외우자. 전체 집단, 모집단을 싹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표본조사는 그 전체 집단, 모집단 내에 있는 일부의 자료들만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들을 표본조사라 부르게 되고, 임의 추출에다가 네모 쳐놓으세요. 임의 추출, 85페이지 임의 추출. 이줄 하나, 같은 확률로
독립 추출. 같은 확률로 독립 추출. 그러니까 표본을 뽑는데 뽑을 때 자꾸 두리미는 자꾸 뽑아 표본에 포함을 시키고. 그러니까 표본 조사를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너희들이 다 같이 선생님이 같이 어떤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해보자. 내가 윤석열 쪽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두리미가 보수파야. 보수.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뭐 지지할 수도 있지 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는 저 누구야? 두리미를 자꾸 뽑고 싶은 거야. 그렇게 뽑는 거 말고 완전히 랜덤으로. 두리미가 뭐 10번 중에 한 번 뽑힐 가능성이 있다면 경준이도, 나경이도, 현석이도, 명균이도 다 똑같은 비율로 뽑힐 수 있게 정말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정말 랜덤으로 같은 비율로 뽑힐 수 있도록 추출하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번 단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단어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 외울 거 외웁시다. 모평균은 이 전체 집단의 평균. 전체 집단의 평균. 우리가 지금까지 불렀던 거 뭐였지? 확률 변수 x의 평균. 또는 이걸 상황에 따라서 우리 m으로도 많이 적었어. 기억나지? 정규분포할 때 평균에 EX 적지 않았잖아. 평균, 표편의 제곱으로 적었던 것처럼 모집단 전체 평균을 우리는 EX 또는 M이라고 불렀습니다. 외워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외우고 있을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외워주면 되겠지? 왜 그렇게 기호를 붙여서 표현하는지 선생님도 모르지만 이제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게 될 거니까 여기서 표본을 뽑아. 그리고 그렇게 뽑은 표본들의 평균을 지금부터 뭐라고 말할 거냐? X바라고 말할 겁니다. 평균이니까 꼭 앞에 2를 붙여야 될 것 같지? 그런데 표본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표본이 이 전체 중에 몇 개를 뽑았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나올 건데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았는지 몰라. 하여튼 그 뽑은 자료들을 싹 다 더하는 걸 표본을 뽑을 때 그 뽑은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 뭐 10명을 뽑았어. 10명을 뽑았어. 그네들의 평균 10명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것처럼 표본들의 평균이라는 건 뽑힌 표본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더한 다음에 표본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 표본의 크기만큼으로. 그럼 표본 평균이 나오는 건데 말했듯이 표본 평균은 이렇게 잡힙니다. 평균을 대표했던 이 2라는 이니셜을 2가 뭐였지? expectation이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쓰지 않아도 이 확률 변수 위에 짧게 막대를 붙인 이 x바가 어떤 뽑힌 표본의 평균을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외워야 돼. 됐어? 계속 교재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어려운 거 아니죠?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불러. 그 집단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이제부터 모평균이라고 부를 거야. 아까도 잠깐 수업하면서 말했지만 이 모평균 지금 처음 듣는 말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볼 때까지 했던 게 다 모평균이야. 전체 집단 가지고 계산을 했던 거라고. 전체 집단을 가지고. 전체 집단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야. 막 기억나? 정규분포 문제? 뭐 어느 공장에서 10개 중에 1개꼴로 불량인 제품이 있다. 제품을 2만 개 생산했을 때 뭐 그 중에 불량이 될 확률은 얼마냐? 이 2만 개 중에 불량의 개수가 10개부터 20개일 확률은 얼마냐? 막 이렇게 물어봤었단 말이지. 이런 게 전체 집단을 하는 거야. 생산한 제품 전체. 지금에 와서야 이걸 모집단이다, 모평균이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했던 게 이항분포로 하든 정규분포로 하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게 싹 다 모집단에 대한 집단 전체를 가지고 놀았다는 얘기인 거지. 그걸 이제 와서
모집단이다. 그리고 걔네들의 평균 모평균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뽑아놓은 덩어리를 표본이라고 부르고 그 뽑힌 덩어리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평균이야. 평균. 평균인데 표현하는 방법만 이런 거라고. 선생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해야 될 내용 아닙니다. 항상 약속이라든가 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지.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아 그렇게 부르나 보다 하고 익혀줘야 될 내용이지 왜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절대 아니야.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볼까? 계속 이어가 볼까요? 추가적인 내용이 조금 더 있네. 조금 더 있네요.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을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산이 있지. 그걸 모분산이라고 불러. 모분산을 이제부터 뭐라 적을 거냐? 뭐 맨날 적었던 거야.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맨날 썼던 거 시그마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단 전체의 일부를 뽑아서 뽑아낸 평균을 표본평균이라 쓰는 거. 그 다음 그 뽑힌 표본들의 분산을 이제부터 뭐라 적을 거냐? 소문자 SH제곱이라 적을 거고 뽑힌 표본들의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데 이걸 스몰 s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지금까지 했던 집단 전체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구해놓은 평균을 모평균 EX 전체를 대상으로 구해놓은 분산을 모분산 원래는 우리가 VX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도 적었거든. 시그마 X라고 적었었어. 그거 이렇게도 적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를 아 이게 전체 집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를 본 거보다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부터 배우는 표본에 대한 내용. 그 전체 집단의 일부를 추출해서 얻어낸 표본. 이걸 표본이라고 부르잖아. 이 추출된 표본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 X바. 걔네들의 분산을 표본 분산 S제곱.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S제곱의 루트를 씌운 S라 불러주면 된다는 거죠. 표현 방법이 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문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계산을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 자, 계속 설명 읽어볼게. 두 번째, 모평균과 표본평균. 첫 번째 내용. 모집단의 확률별에서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각각 기호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해주면 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M. 분산은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나타내주시면 됩니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 크기가 n 윗줄, 크기가 n 윗줄. 밑줄 가서 거기다 좀 이따 적을 거거든? 먼저 선생님 봐. 크기가 n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 선생님 봐, 선생님.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한대요. 그럼 이 크기가 n이라는 표본은 선생님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테니까 뭐가 맞는 말이 잘 들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한다는 건 이 안에서 표본을 n개를 뽑는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한 개의 표본을 뽑을 때 그 뽑힌 한 개의 표본 안에 들어있는 자료의 개수가 n개라는 얘기일까? 어떤 말이 맞을 것 같아? 크기가 n이라는 표본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표본 뽑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표본 이렇게 해서 하나의 표본 하나의 표본 하나의 표본 뽑을 수 있는 만큼 이제 계속 뽑아. 뭐 겹쳐도 돼. 독립이라고 그랬잖아. 두리미가 한번 뽑혔어. 뽑힌 다음에 그 다음 표본에 두리미가 못 뽑혀? 아니야. 두리미가 뽑혔으면 다시 두리미 집어넣고 랜덤으로 또 뽑아내는 거야. 거기에 두리미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표본들을 뽑을 수 있는데 문제가 말하는 이 n이라는 건 이렇게 일정 기준에 의해서 뽑힌 표본의 개수가 n개라는 얘기일까? 아니면 표본의 한 덩어리의 표본을 뽑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의 개수가 n개라는 얘기일까? 이 문제의 표현은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1번이 맞아. 표본을 n개를 뽑아낸다는 게 아니라 표본을 뽑을 수 있을 만큼 다 뽑는 거고, 크기가 n이라는 표본은 내가 하나의 표본을 뽑아낼 때 그 하나의 표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자료의 개수가 n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선생님 포함해서 뭐 여론조사 한다고 쳐. 여론조사 하는데 뭐 말은 안 되지만 여기 인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전체 인원이 각각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해. 표본으로. 그래서 그 기준이 크기가 3인 표본을 뽑는다고 가정을 해봐. 크기가 3인 표본을 뽑는다는 건 이 중에 표본을 3개를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표본을 뽑을 때 그 표본 하나에 들어있는 자료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 사람 수가 3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크기가 n인 표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됐니? 됐어? 그럼 선생님, 그렇게 뽑힌 표본의 개수는 몇 개인데요? 몇 개인지는 모르지. 엄청 많겠죠. 엄청 많아. 지금 여기 몇 명이지? 7명이지. 봐봐.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있다. 7명에서 내가 표본을 뽑을 거야. 표본을 뽑는 걸 추출한다고 얘기를 해. 어떤 표본을 추출할 거냐?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할 겁니다.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그때 뽑혀야 되는 표본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어떨 때는 A가 뽑혀. 잘 기억해라. 추출하는 건 랜덤 추출이고 독립 추출이라고 얘기했어. 선생님 이거 2명이 동시에 뽑히는 게 어디 있어? 같은 한 명이 뽑힌 건데 이렇게 같은 아까 누구였지? 독립미를 2번 뽑는 것도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 독립 추출이니까 한 명 뽑아? 독립미 뽑아서 다시 들어가 독립미 또 뽑을 수도 있다는 거지. 뭐 A, B도 되고 A, C도 되고 꽉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떨 때는 F, G도 될 수 있는 걸 테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얘들아. 이렇게 크기가 2가 되는 표본의 개수는 이렇게 많다는 얘기야. 표본의 개수 그럼 몇 개일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첫 번째 뽑히는 게 A부터 G까지 7명 중에 하나. 두 번째 뽑히는 것도 A부터 G까지 7명 중에 하나니까 표본의 개수는 49개나 될까? 이 크기가 2라는 표본은 여기에서 표본을 2개 뽑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표본은 뽑을 수 있는 만큼 다 뽑는 거야. 다 뽑는 거야. 표본의 크기를 지정한다는 건 표본의 개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뽑힌 수많은 표본들 중에 각각의 표본들마다 들어있는 자료의 개수, 자료의 크기가 2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 2개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표본의 크기에 대한 설명이야. 잘 기억해 두세요. 진짜 잘 기억해둬. 자, 계속 이어서 갈게. 세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사 표준 편차. 잘 들어라. 모평균이 M.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 여기다 그림 다시 그릴까? 이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여기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추출할 거야. 뭘 추출할 거냐?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겁니다.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거야. 첫 번째 표본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첫 번째 표본만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표본 뽑았어?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자료의 개수가 n개가 돼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한 개의 표본이 되는 거야. 크기가 n인 표본을 뽑는다는 건 전체 집단에서
n개만큼을 한 덩어리로 하는 표본을 뽑겠다는 뜻. 이때 이렇게 뽑힌 표본의 평균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뽑힌 표본들의 평균. 그거 왜 뭐라 그랬어? 이걸 뭐라 부른다고? 이걸 x 바라고 부릅니다. x 바라고 불러. x 바라고 불러. 그 다음 이 뽑힌 표본의 분산 걸어갈게. 분산 걸어갈게요. 분산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변수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더하기 변수 마이너스 얘네들의 평균이 이거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어떻게 말하는 거야? 변수 마이너스 평균이잖아. 변수는 얘네들 말하는 거고 얘네들을 모아놓은 평균이 x 바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편차 제곱, 두 번째 편차 제곱 해서 마지막 n번째 편차 제곱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건 사실 몰라도 되는데 실제 잘 들어.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얘들아 편차 제곱들의 합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게 아니라 표본 크기의 1만큼 부족한 것으로 나눕니다. 이유는 지금 선생님이 딱 한 번만 말할 거야. 분산이면 자료의 크기, 개수만큼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료의 개수만큼으로 나누는 것보다 그것보다 1 적은 수로 나누는 게 이건 실험적인 얘기야. n으로 나누는 게 옳은 건 맞지만 n-1로 나눴을 때 잘 들어.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모집단의 분산하고 비슷하게 나올 때가 많더라. 좀 웃기지? 선생님이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라는 게 뭐라고? 변수 마이너스 평균, 변수 마이너스 평균, 변수 마이너스 평균, 변수 마이너스 평균이야. 편차 제곱할 거면 그렇게 말한 편차들을 제곱해서 더하면 편차 제곱의 합이 만들어지고 올바른 분산을 구하려면 걔네들의 자료의 개수, 변수의 개수만큼으로 나누니까 n으로 나누는 게 맞는데 n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그 결과가 이거랑 생각보다 오차가 좀 심하더라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n보다 n-1로 나눠보니까 진짜 그때서야 이 모집단의 분산이랑 비슷하게 나올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나오거나 말거나 n으로 나눠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오기만 할 말 없어.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표본의 특징을 이용해서 전체 집단, 모집단의 특징을 예상해보고 싶은 거 아니야? 응? 이 전체의 특징을 알고 싶은데 이 전체의 특징을 한 번에 조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표본 조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표본 조사를 해서 전체 집단의 특징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n으로 나누면 내가 원하고 있는 전체 집단의 분산이랑 오차가 심하게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 그러니까 S의 제곱을 구할 때는 편차 제곱의 합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게 아니라 표본 크기를 1만큼 뺀 것으로 나눈다. 나중에 이거 대학교 가면 배워요. 대학교 가서 통계 쪽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배우게 되겠지. 통계와 관련된 학과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자유도라고 그래. 자유도. 몰라도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의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어떤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 어떤 하나의 한 덩어리를 뽑힌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는 반드시 표본의 크기보다 1만큼 적은 애로 나눠야 되는 거구나. 그럼 표본 표준 편차는 이 녀석의 루트를 붙여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계산은 끝나는 거지. 이걸 한 번 더 적는다.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표본 분산이라 불러. 이걸 표본 표준 편차라 부릅니다. 확실하게 외우자고. 아,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한다?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한다? 그럼 그렇게 추출된 표본의 크기가 n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한 표본 안에 들어있는 변수의 개수가 n개인 걸 말한다. 그리고 그 녀석들의 평균을 원래는 이렇게 불렀지만 이제부터 표본의 평균은 x바라 부르는 거 외우기. 그리고 그렇게 뽑힌 표본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s 제곱으로 부른다는 거. 계산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요거 참고해도 n-1로 나누는 거야. n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구한 표본 분산에 양의 제곱을 씌워주면 표본 표준 편차가 나온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자, 요거 설명 하나 더 하고 쉴 거니까 한 번만 집중해줘. 이번 이 마지막 단원의 핵심이 될 내용이야. 아까 말했지? 크기가 n이 표본 이거 하나만 나올 리가 없어. 하나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아까 했잖아. 여기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 2명을 뽑는 것도 표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전체 모집단 안에 자료가 너무 많아. 변수들이 많다고.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싶은 거잖아. 기본적으로 여기에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기가 n인 표본을 내가 하나 뽑았지? 이거 하나만 뽑힐 일 없다는 얘기야. 아니 왜 이거 하나만 뽑히겠어? 이렇게 하나 또 뽑히겠지. 어? 이렇게도 뽑힐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뽑힐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때마다 여기에 들어있는 n개의 자료들을 가지고 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여기에 있는 n개 자료들을 더해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지. 잘 들어. 그럼 이제부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표본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건데 그 표본들마다 내가 평균을 x바라 부를 거야. 맞아? 맞니? x바라 부를 거야. 그런데 x바가 몇 개 나올까? 얘들아, x바 몇 개 나오겠어? 졸라 많이 나와. 이 녀석의 평균 구해도 x바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긴 표본의 평균을 구해도 x바가 나오는 거잖아. 맞아? x바의 개수 몇 개 나온다고? 더럽게 많이 나온다고. 표본의 모집단의 크기가 전체 모집단에 들어있는 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의 개수는 엄청나게 많아져. 맞아? 그럼 그 엄청나게 많은 표본들마다 평균을 구하면 x바가 나올 건데 얘들아 여기서 구한 x바, 여기서 구한 x바, 여기서 구한 x바 같을 거야 다를 거야?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같을까? 이것도 해볼까? 여기에서 우리 다 같이 수학 시험 봤어. 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친구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또 가정할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선생님 포함해서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 번에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한 3명 정도만 뽑아다가 평균 구해봐야지. 됐어? 그럼 3명 뽑았어. 평균 구했어. 다시 복귀시켜. 다시 3명을 뽑았어. 평균 구해서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표본들이 다 일치할 리는 없는 거니까. 맞아? 어떨 때는 잘 본 애들만 뽑혀가지고 평균이 높게 나올 거고 어떤 때는 또 못 본 애들만 뽑히는 바람에 평균이 나왔게 나오고 어떨 때는 잘 본 애들 못 본 애들 골고루 뽑혀서 진짜 이 전체 반의 평균을 예상할 수 있는 올바른 크기가 나올 때도 있을 거고. 이해돼? 맞아? 여기 각각의 표본들의 평균들이 다 같을 거다 다를 거다? 다를 거다. 그래서 표본도 엄청 많고 그렇게 많은 표본들마다 내가 평균을 구할 건데 그 표본들의 평균들도 다 제각각 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칠판 첫 번째 표본 뽑아서 구한 평균을 첫 번째 표본의 평균 x가 1이라고 말할게. 됐니? 그 다음 복귀시켜. 다시 막 해줘서 또 n개짜리를 뽑아. 그 두 번째 평균을 구했어. 평균을 구했더니 평균이 나와. 두 번째 표본의 평균 x2가 됐니? 또 다시 집어넣어. 막 해주면서 또 뽑아. x3가 x4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몇 개 나오게? 이거 몇 개 나올까? 무한개까지는 아닌데
아닌데 엄청 많이 나오겠지. 많이 나올 거야. 아까 여기 근처에 했었지. 여기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표본을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뽑히는 거 7명 중에 1명이야. 선생님까지 포함한다면 두 번째 뽑히는 거 7명 중에 1명이야. 표본 49개 나오는 거야. 이 7명 정도만 되는데도 표본이 49개나 나온다고. 독립 추출이라. 맞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 개수가 많은, 아니 전수조사를 못해서 표본조사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못한다는 건 변수의 개수들이 많다는 얘기잖아. 거의 무한한 표본이 나온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많은 표본들이 나오게 돼. 됐나요? 됐니? 그럼 잘 들어. 이제부터 외울 거 나온다. 이 단원의 핵심 나와. 이 단원의 핵심 나옵니다. 이거 뭐라 부르지 수학에서? 평균이라고 부르지. 이거 누구의 평균이지? 확률변수 x의 평균을 볼 때 우리 2x라 적었었어. 맞아? 선생님은 이 자리에 이걸 적을 거야. 그럼 이거 읽어봐. 뭐라고 읽으면 돼? x바를 뭐라고 부른다고 지금부터? x바의 이름이 뭐라고? 표본 평균. 어떤 한 덩어리의 표본을 뽑았을 때 걔네들의 평균을 x바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거 그대로 읽어주면 뭐의 평균이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야. 평균의 평균이라는 말 충분히 처음 들었을 때 뭐지 하는 느낌 가질 수 있어. 그건 선생님이 지금 최대한 천천히 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 누구라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몇 개 나온다고 얘들아? 더럽게 많이 나온다고. 뭐 엄청나게 많은 표본 평균들이 나와. 그런 표본 평균들의 뭐를 구하는 거다? 평균을 구하는 거다. 잘 들어. 한 덩어리의 표본 꼴랑 구해놓고 다시 한 덩어리의 표본 하나 딱 뽑아놓고 걔네들의 평균 구한 건 표본 평균. 그런데 그렇게 덩어리를 여러 개를 지어서 표본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는 표본이 엄청 많아. 그리고 그렇게 뽑힌 표본들마다 당연히 평균을 구하면 표본 평균들이라는 게 나오게 될 테고 표본 평균들이라는 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나오게 될 많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우리는 이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 잘 들어. 아까 말했지? 여기서 내가 표본을 뽑아. 가정을 해볼게. 우리 반의 수학 점수의 평균 80점이야. 80점. 그런데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각각의 인원들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인원수만큼 나누기가 힘들어가지고 표본을 뽑기로 했어. 내가 2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의 특징을 알고 싶어서 2명을 뽑았어. 2명을 뽑았는데 평균이 예를 들어서 70점 나왔어. 됐니? 70점 나와. 그 70점을 뭐라고 부른다고?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 맞아? 그럼 다시 집어넣어. 걔네들 2명 집어넣고 다시 2명 또 뽑아. 85점 나왔어. 이걸 또 뭐라고 부른다고?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표본들을 막 뽑아내면 그 뽑힌 표본들마다 평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평균들을 하나씩 다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맞니? 그럼 다시 선생님 한 번만 더 봐. 전체 평균은 80이야. 그런데 2명 뽑았더니 평균이 70 나왔어. 달라. 뽑았더니 평균이 85 나와. 달라. 뽑았더니 평균이 90 나와. 달라. 뽑았더니 평균이 80이 나와. 같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 맞는 거 맞나? 같은 경우도 다른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맞지? 그래. 그렇게 각각의 표본 평균들은 내가 그토록 원하는 모집단의 평균이랑 다를 가능성이 사실은 많지. 완벽하게 일치할 가능성이 적어. 그런데 그렇게 제각각 나타나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뭐랑 같을 것 같아? 각각의 표본 평균들은 실제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을 때도 다를 때도 있겠지만 그 제각각 나타난 표본 평균들의 전체 평균을 구하면 그건 누구? 모집단의 무엇과 일치하게 될 거다? 평균이랑 일치하게 될 거다. 됐나요? 됐니? 이거 일일이 다 증명을 못해. 왜?
변수들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그때마다 계산을 달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줄 거야. 얘 하나를 통해서. 일반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제일 많이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로 보여줄게. 잘 들어.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자, 자료가 1, 2, 3, 4. 그럼 계산해줘. 평균 얼마? 평균 얼마입니까? 2분의 5니? 1, 2, 3, 4 나오는 게 10이지. 10을 4개로 나눌 거니까 4분의 10, 2분의 5 맞네. 분산도라고 할게. 원래는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험 볼 때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도 분산으로 많이 계산을 했었지. 근데 지금은 원칙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해. 편차 2분의 5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를 얼마지?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뺀 거 얼마지?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뺀 거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얼마? 1의 제곱이니까 그래도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지. 이거 2분의 3의 제곱이라고 할게.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지? 편차 제곱을 뭐 한 거? 편차 제곱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더한 거. 분선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들 다 더한 걸 자료의 개수, 변수의 개수 몇 개로? 4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4분의 9, 4분의 1, 4분의 9, 4분의 1이니까 4분의 10, 여기도 4분의 10, 4분의 20, 4분의 20 얼마지? 5. 그럼 얼마 되는 거야 이거? 4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리고 표준 편차는 2분의 루트 4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죠. 됐어? 됐니? 그럼 이제 잘 봐. 이걸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부르고, 이걸 모집단의 분산이라고 부르고, 이걸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불러.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지금부터 크기가 얼마의 표본? 정하자 우리. 크기가 2인 표본 한번 뽑아볼게. 됐니? 크기가 2인 표본 뽑아볼게. 그럼 첫 번째 뽑힐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1, 2, 3, 4 중에 하나. 두 번째 뽑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 그렇지. 3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4개 중에 하나야. 독립 추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 그려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럼 뭐 뽑힌 거지? 1, 뽑힌 거야. 1, 뽑힌 거야.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에 표본 평균 x반 누구야? 2분의 1 뽑힌 거에 평균 구하라고. 더한 거에 표본의 크기 얼마라고 했어? 2라고 했잖아. 2로 나눠. 너 얼마야? 1. 이거 2분의 3. 옆에 건 2. 옆에 건 2분의 5. 이것도 다 2로 할까? 이거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2분의 6 맞니? 맞아? 이거 2분의 4, 2분의 5, 2분의 6, 2분의 7 되겠지? 이거 2분의 5, 2분의 6, 2분의 7, 2분의 8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 표본 몇 개 나온 거게? 표본 16개나 나온 거야. 봐봐. 전체 변수기수가 4개밖에 안 되는데도 표본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른다 얘들아? 집중해. 이런 애들 뭐라 불러? X바,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 그래서 아까 여기 적혀있던 것처럼 선생님은 이걸 X1 바라고, 이걸 X2 바라고, 이걸 X3 바라고 부르다가 이걸 X16 바라고 불렀던 거야. 됐어요? 그럼 지금 보다시피 볼래? 모집단의 평균은 2분의 5가 맞아. 2분의 5가 맞습니다. 그런데 표본들을 봐봐.
어떨 땐 표본 평균이 2분의 5가 진짜 나온다. 근데 어떨 때는 표본 평균이 2분의 5보다 적게 나와. 어떨 때는 2분의 5보다 많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표본들이 뽑히냐에 따라 당연히 전체 집단이랑 특징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 맞지? 그래서 말했잖아. 각각의 표본 평균들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각각 제각각 나온 모든 표본 평균들의 뭐를 구하면 평균을 구하면 그 평균은 무엇과 일치할 거다? 모평균이랑 일치할 거라는 걸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걸 외워줬으면 하는 거고. 됐니? 계산까지만 하고 우리 시작. 2분의 분자 어떻게 더하는 게 빠를까? 2, 3, 4, 5 더하기 얼마지 얘들아? 14 나와? 14 나오네. 그 다음 특징 보자. 분자가 1씩 커지고 있는 거지? 그럼 14에다가 1씩 4번 커질 거니까 뭐가 되겠어? 이쪽 분자는? 18. 그 밑에 있는 분자는? 22. 그 밑에 있는 분자는? 26이 되겠죠. 이거 뭐 한 거지, 선생님? 표본 평균들을 싹 다 더한 거야. 표본 평균들을 싹 다 더한 겁니다. 이거 더한 거 2분의 32 54 얼마 나오지? 이거 20을 적은 거니? 그럼 80 나오는 건가? 맞아?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40 나오는 거야. 이거 40 뭐만 한 거라고? 이 16개의 표본 평균들을 뭐 한 거? 더한 거. 더했으니까 이제 평균 구하려면 전체 개수로 나눠줘야 돼. 개수가 아까 몇 개였어? 이걸 16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8, 26, 8, 5, 40. 각각의 표본 평균들은 모평균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당연한 거지. 전체 집단에서, 모집단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변수들이 뽑히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은 다를 가능성이 많아. 하지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표본 평균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많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걸 뭐라고 부른다? 표본 평균의 평균.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말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면 이거 어색하면 안 돼. 뭐가 평균의 평균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끊어. 표본 평균은 뭐다? 모집단에서 내가 한 덩어리 뽑아낸 평균에 다시 모집단에서 한 덩어리만큼 뽑아낸 표본의 평균. 또 다시 또 다른 덩어리만큼 뽑아낸 표본들의 평균. 그런 애들을 표본 평균들이라 부르고, 그런 표본 평균들은 각각들은 모집단과 특징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제각각 나타나고 있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만큼은 모집단의 평균과 항상 일치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니? 저기 힘든 내용 될 거야. 지금 통계 파트에서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도사까지 봤던 이터널면 분포, 연속관계 분포에 대한 내용보다 조금 더 시작하기 힘들어. 조금 더. 그런데 이 고비만 넘기면 지금 중간고사 때 봤던 그런 문제 푸는 스킬을 똑같이 적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면 되거든요. 이 표본에 대한 이해만 어느 정도 좀 무수하게 잘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또 수월할 거니까 이 초반부에 대한 내용 수업할 때, 개념 수업할 때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해줘야 된다고. 일단 좀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에도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쉬는 시간 직전에 말했듯이 여기 고비만 잘 넘기면 돼. 그럼 계산은 우리 정규분포 문제 풀었을 때 했던 그 스킬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끝나는 거라 여기만 잘 다시 한번 넘겨보자고. 중기도 왔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 저기 위에 적혀있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는 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변수 x들이 모여있는 공간 전체 집단을 말해.
그 모집단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구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 맨날 말했던 x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는 전체 집단,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런데 이 전체를 조사하는 게 너무 빡세서 크기가 너무 크니까 이 모집단에 들어있는 변수, 확률 변수 x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계산하기가 힘들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을 했느냐, 이 중에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해보고자 했어. 크기가 n인 표본을. 이 엄청난 덩어리에서 n개짜리 덩어리만큼을 뽑아내겠다는 거지. 또는 이쪽에 있는 n개를 뽑고 또는 이쪽에 있는 n개를 뽑아내겠다고. 그렇게 각 표본마다 n개만큼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표본들을 뽑아내면 그렇게 뽑힌 표본들의 평균을 x바라 부른다. 외워야 된다. 자, 준비했으니 한 번 더 할게. 내가 여기서 n개를 뽑았어? 그 뽑힌 n개가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해보자. n개를 뽑는다고. 이게 한 덩어리의 표본이야. 한 덩어리의 표본을 뽑았어. 그렇게 뽑힌 첫 번째 표본의 평균, 이걸 표본 평균이라 부르고, 뽑힌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 적을 땐 x바라 적는다. 이게 표본 평균이라는 단어의 약자야. 말 그대로 평균이야. 앞에 2가 붙어있어주면 평균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이렇게 적은 것 자체가 평균을 뜻하는 거야. 그럼 아니 평균 구했으면 평균을 구한 거지. 뭐가 또 평균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의 분산 구하고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느냐. 말했듯이 이 커다란 덩어리에서 뽑아낼 수 있는 표본이 과연 이거 하나뿐일까요? 아니거든. 이렇게 뽑은 n개의 자료들 독립 추출할 거야. 랜덤으로 표본을 추출할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뽑힌 표본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주고 다시 막 흔들어서 두 번째 표본을 뽑아. 세 번째 표본을 뽑고 네 번째 표본을 뽑아. 그럼 여기 또 n개의 자료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표본 평균 나와. 여기에 있는 n개의 자료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평균 나올 거고 평균 나올 거야. 그렇게 나오게 되는 수많은 표본 평균들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x1 봐, x2 봐, x3 봐, x4 봐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지. 어떤 표본이 뽑히냐에 따라 평균대로 계속 달라질 테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수업이 될 거야. 마지막 요거 하나 하고 끝날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증명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이유는 별거 없어. 모집단이 뭔지를 모르는데, 모집단이 모여있는 학생들의 수학 점수에 대한 어떤 집단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 국민에 대한 어떤 정치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지금 기준이 모르잖아. 기준이 없어. 그럼 매 기준 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는 증명을 해야 되느냐. 언제 그런 걸 하고 앉아있냐. 그래서 그냥 하나의 어떤 특별한 예를 가지고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변수를 이렇게 했지.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변수를 오히려 더 줄일 거야. 빨리빨리 하게. 자, 갑니다. 지금부터 모집단 설정할게. 모집단에 들어있는 변수 아까보다 더 적게 하자. 모집단에 1, 2, 3이 들어있어.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서 먼저 자신있게 얘네들 먼저 구해보자고. 구한다. 먼저 평균은 1, 2, 3을 변수의 개수만큼으로 나눈 값이 될 테니까 평균은 2가 되겠죠. 이제 분산 구하러 갈게. 분산은 변수 마이너스 평균 1 마이너스 2 편차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 편차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2 편차의 제곱을 변수의 개수로 나눈다. 그래서 분산은 3분의 2가 되겠죠.
표준 편차는 이 녀석에 루트 붙인 거니까 당연히 3분의 루트 6이 될 테고 이렇게 여기다 적을게. 그래서 이제부터 이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2라 부를 거고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을 3분의 2라 부를 거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3분의 루트 6이라 부를 겁니다. 이때 여기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은 지금 보기엔 뭐 별로 되지 않잖아. 근데 예를 듣는 거니까 그냥 상상만 하죠. 이게 너무 많다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자. 몇 개 안 되지만 3개밖에 안 되는 거 솔직히 표본조 산다는 거 의미 없어. 그냥 3개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금부터 설정할게. 크기가 2인 표본을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추출을 해보려고. 추출하자. 추출하면 자, 2개 추출하고 있지. 2개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뽑은 2개짜리 표본이 크기가 2인 표본이 누가 뽑히느냐? 1이 뽑혔어. 1이 뽑혔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부터 뭘 적을 거냐면 표본 평균 적을 거야. 표본 평균 적을 겁니다. 표본 평균 구하는 방법은 뽑힌 2개의 변수들을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크기가 2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에 2로 나눈 약분 안 할게. 2분의 2 이거 2분의 3 1 더하기 3을 2로 나눈 거니까 평균은 2분의 4 2가 되겠죠. 또 2분의 3 2분의 4 평균은 2분의 5가 되겠지. 평균은 2분의 4가 될 거고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5 2분의 6이 되겠죠. 그리고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좀 더 필기할 때 이것도 적어놔. 요게 지금부터 x1 바가 되는 거고 얘가 x2 바가 되는 거 x3 바가 되는 거 5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x9 아홉 번째 표본의 평균이 되는 거라.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없이 뽑힌 표본들의 평균의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만들어진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러니까 얘네들을 싹 다 더한 거에 평균을 구해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시작하자. 계산은 또 아까처럼 해줘. 2분의 분모 다 싹 다 2니까 다 더한다. 2분의 더할게.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9 1씩 더하는 거니까 3씩 더하면 되지. 12 여기 다 더하면 뭐 15 나오겠네. 이게 여기에 있는 표본 평균들을 싹 다 더한 거. 평균 구하고 싶으면 그걸 다시 나눠야겠지. 표본 평균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로 나눠야지 평균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럼 이거 더한 거 27, 27, 27, 27, 36, 36, 36, 2로 나누면 18, 9분의 18이니까 정답은 2.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게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일치하다. 자, 특징 잘 봐.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은 2가 맞아.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내가 이 전체 모집단에서 어떤 표본을 뽑느냐에 따라서 모집단의 평균은 2지만 표본의 평균은 1이 나올 때도 있고 1.5가 나올 때도 있고 2가 나올 때도 있고 2.5가 나올 때도 있고 3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표본이 어떻게 뽑히냐에 따라 이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랑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고. 다만 그 각각의 표본 평균들은 표본이 어떤 식으로 뽑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게 뽑힌 모든 표본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표본 평균들의 각각의 표본 평균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지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100% 일치하게 된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첫 번째 내용. 그 다음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지금 계속 갈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엔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금 구할 작정이거든. 잘 봐. 잘 보세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변수 마이너스 평균 그게 편차 그걸 제곱한 거. 변수 마이너스 평균 편차 제곱한 거. 왜 여기서 빼냐고? 대상이 되는 게 지금 x바잖아. 표본 평균 이제 얘네들이 변수가 되는 거잖아. 자, 시작합니다. 선생님 실수하는지 잘 봐. 1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5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5 마이너스 2의 제곱 편차의 제곱 더하고 있는 중이야. 2 마이너스 2의 제곱 2.5 마이너스 2의 제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나오나? 2 마이너스 2의 제곱 2.5 마이너스 2의 제곱 3 마이너스 2의 제곱 편차 제곱의 합을 다 더한 다음 나누기 변수들의 개수 9개 이게 분산이죠. 이게 분산이야. 이렇게 해서 해볼게. 보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개니까 1, 4분의 4, 1 더하기 1, 더하기 1, 3 9분의 3이니까 분산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1이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외우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모집단의 분산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도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저기다 적어줄게. 표본 평균의 분산 Vx만은 3분의 1이라는 정답은 얘랑 관계가 있다고. 모집단의 분산을 누구 나누는 값이랑 같은 거지 지금 보니까? 2로 나누는 값. 그 2가 뭔지 알아? 처음에 뽑은 표본의 크기를 말해. 표본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n은 표본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예로 들어있는 표본의 크기는 2를 적용시키면 되는 거고 표본의 크기가 2가 아닐 때는 문제가 지정한 크기로 나눠주면 다시 칠판 보자.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그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는 안 해도 되지? 하나 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 녀석의 양의 제곱보다 쉬운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익히고 난 뒤에는 그 뒤부터는 똑같이 얘네들 가지고 정규분포 문제를 풀 거거든 얘들아. 정규분포 문제 풀 거야. 화면에서 x의 정규분포가 평균은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다면 문제대로 출발해. 좀 뭐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겠지만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3인 표본들을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가 3인 표본들을 추출했다. 그때 만들어진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라가. 그런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목평균이랑 같다니까 이거 M으로 집어주면 돼. 대신 여기에 들어갈 분산 자리에 얘 대신 어디 갔어? 시그마가 들어갈 자리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꿔서 요걸 가지고 똑같이 정규분포 문제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풀이는 똑같은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 같이 풀 문제들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모집단에서 뽑아낸 표본들 그리고 그 표본들의 각각의 표본들마다 구해놓은 표본 평균들이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면 표본 평균에 평균이 들어갈 자리고 표본 평균에 표준 편차가 들어갈 자리잖아. 모집단의 평균하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모집단의 평균하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정규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이 자리와 이 자리에 넣어서 문제풀이를 똑같이 Z로 바꿔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이후부터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 중간고사 때 봤던 정규분포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거 가지고 풀어주면 된다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풀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묻는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지. 이게 2번 단원의 지금 절반한 거야, 절반? 절반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개념 내용은? 한 60, 70%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라고. 자, 오늘 첫 수업이기도 하니까 한 문제만 풀고 본격적으로 수업한다는 생각은 다음 주부터 할 수 있도록 하자고. 448번 문제까지만 하고 이거 한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끝냅니다. 이것만 집중해주세요. 이거 영상 오늘이나 내일 중에 올라갈 테니까 이거 꼭 외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들한테 증명해준 거 아니지? 증명해준 거 아니야. 수많은 예 중에 하나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로밖에 할 수 없어.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드는 것밖에 없어. 증명이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말했지? 여기 모집단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변수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그때마다 언제 증명하고 안 되겠어. 그냥 하나만 보여주는 거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하나로 진짜 저렇게 외우고 있어 외워도 될까? 믿어. 선생님 말 믿어도 돼.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외웁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자, 봅시다. 448. 자, 마지막 문제.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30, 표편이 5g인 정규분포를 따른. 여기까지 중간고사 문제가 똑같죠. 제품의 무게를 확률 변수를 한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 무게를 확률 변수로 하는 내용들은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평균은 30, 표준 편차는 5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답니다. 여기서 계속 읽어보자. 이 제품 중에서 임의로 택한 100개의 무게의 평균이. 자, 네모천하 100개 100개다 네모천하세요. 그리고 정말 진하게 그냥 별표를 치든 뭘 하든 해. 첫 번째 문제니까. 얘들아, 이 공장에서 제품을 100개만 생산했어? 아니거든. 제품을 엄청 많이 생산했거든. 그 엄청 많이 생산한 제품 중에 100개를 선택을 한 거야. 거기 네모친 거에다가 적어주세요. (100개를) 뽑았다고. 선생님 100개만 뽑은 건가요? 아니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 100개를 뽑아. 조사해. 다시 집어넣어.
다시 전체 제품 중에 또 100개를 뽑아 조사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표본 조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이 문제는 이거를 말하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문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100개의 무게의 평균이 29.5g 이상 31g 이하의 확률. 100개의 평균이 100개의 무게 평균이 29.5 이상 3일 이상 3일 이하라고 했지? 3일 이하일 확률을 찾아달래. 그럼 문제 봐. 얘는 이거 100개가 아니잖아. 1개짜리 아니었어? 100개 무게 평균 100개의 무게가 아니라 100개의 무게 평균. 그러니까 1개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1개의 무게.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 잘 들어보세요. 당장 한 번에 이해하는 건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는 이거 문제 너무 쉬운데 하겠지. 이렇게 할 거야. 이거 필기하지 말고 잘못된 풀이니까 이거 풀어달라는 얘기 거구나. 너무 쉬운데? 공부 좀 했던 친구들한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5분의 x-m 마이너스 0.5부터 5분의 31-31까지. 그러니까 이게 Z로 바뀌었지 갑자기? 맞지? Z로 바뀐 거 맞죠? Z로 바뀌었지? 그래서 Z는 10분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0.1부터 10분의 2, 0.2까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표준 정규분포를 할 때는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0.1부터 0.2까지의 면적을 읽어주면 되겠구나. 그럼 표준 정규분포에서 0부터 0.2까지의 면적 얼마나 나와있고 0부터 0.1까지의 면적 얼마나 나와있는지 읽어서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풀기다 생각하겠지만 그런 풀이가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거지. 이제부터는 이 풀이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풀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이 표본의 어떤 무게의 범위를 찾는 문제는 모집단에서의 저 무게를 찾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찾는 거냐? 표본 평균으로 만들어진 정규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럼 평균에서 x의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일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n을 나눈 것.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100으로 나눈 값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1시간 내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야. 풀이는 정규분포로 푸는 거 똑같아 얘들아. 똑같이 푸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고 있는 이 문제는 모집단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100개라고 하는 크기를 갖고 있는 표본 평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규분포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뜻인 거죠.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내면 돼. 다른 건 다 똑같아. 이것만 기억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이거 무슨 말하는지 진짜 이게 하나도 안 된다. 하나도 안 돼도 돼. 문제 풀 때 요 공식만 해서 풀면 된다고. 요것만. 정말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풀었다면 앞으로 기말고사에서 풀 문제들은 그냥 이걸 풀면 되는구나 하고 외워서 풀어도 돼. 거의 대부분 저렇게 푸는 거야. 표본에 대한 얘기 나오면 무조건 정규분포를 이거 말고 이거로 풀어달라는 뜻이거든요. 다만 선생님은 저걸 이해해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해시키려고 지금 막 예도 들고 막 보여주고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 어려운 내용이거든.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렇게 외워서라도 풀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어볼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30, 10분의 5니까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이제. 바뀌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녀석이 29.5부터 31까지의 일 확률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색깔펜으로 잘해라, 이 녀석이 29.5부터 31까지를 찾는 거야. 이 녀석이 29.5부터 31까지 찾는 게 아니라 이 녀석으로 만들어진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29.5부터 31까지 찾는 거라고. X의 범위를 준 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는 표본 평균의 범위를 준 거지. 100개로 지정된 표본의 평균의 범위를 알려준 거지, 모집단의 범위를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풀이 똑같아 그랬지? 진짜 똑같아. Z 간다. 시그마가 이게 아니야 이겁니다. 시그마분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분의 x 마이너스 m 부터 시그마분의, 시그마라는 건 이쪽을 말하는 거야.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럼 0부터 2까지랑 0부터 1까지 더해주면 되겠지. 0부터 2까지랑 0부터 1까지 더하게 되면 0.82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야. 자, 당연히 선생님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잘하기 기대하지 않았어. 오늘 수업하면서. 이것도 예전에 어느쯤 말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삼각함수 배우면서 또는 수열 배우면서 어려웠던 그런 고비들, 적분 배우면서 어려웠던 고비들처럼 선생님도 고등학교 경험 때 이 추정이라는 단어 배우면서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했어. 심지어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가서야 깨우쳤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 선생님보다 뛰어난 학생들이라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이랑 고등학교 때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에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결국엔 또 증명 없이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주긴 하겠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또 수업을 하겠지만, 분명한 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정규분포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단원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 지금까지 했던 게 얘네들을 가지고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라면, 이제부터는 얘네들을 가지고서, 누구를 가지고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를 문제를 풀다 보니까 모집단의 분산 자리, 표준 편차 자리가, 이 자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제곱한 자리가 아니라 표본 평균을 가지고 정규분포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 표준 편차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야 된다. 요것만 다른 거야. 요것만 다르게 하고 그 이후부터의 풀이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봤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시험 끝나고 나서 첫 수업이라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고생들 많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여기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천천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구경 좀 하게.